안녕하세요. 집다운 집 나다운 집 집다운입니다. 오늘은 용산 아이파크몰에 위치한 한샘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하이엔드 인테리어를 지향하다 보니 완전한 비스포크를 위해 제작 주방을 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각 소재나 하드웨어의 구조적인 차이는 누구보다 많이 다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브랜드 주방의 완성도가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최근 한샘 주방이 어떻게 구조와 시스템을 진화시켜 왔는지 그 변화를 전문가의 시선으로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오랜만에 출연이라 이게 뭔가요? 손님께 다른 디자인으로 제작 주방 가구랑 한샘 유로 라인 두 가지가 제가 뽑아봤어요. 견적서입니다.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이게 진짜 견적서인가요? 이거 진짜 의외인데요? 저는 당연히 브랜드가 더 비쌀 줄 알았거든요. 생산 라인이랑 유통, 마진까지 포함되니까요. 근데 오히려 이 견적서는 예상 밖이에요. 브랜드 주방 가구에는 빈 공간을 메우는 서라운딩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없이 시공하려면 비규격으로 제작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비규격으로 제작하면 비용 상승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금액은 꽤나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럼 한샘 유로 키친을 같이 함께 살펴보며 구조나 하드웨어, 완성도, 그리고 시스템적인 접근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세히 관찰하고 확인해 봐야겠어요. 그동안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을 기준으로 브랜드 주방이 어디까지 발전했는지 전문가의 시선으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브랜드 주방 보러 오신 거는 처음이세요? 그렇지는 않고요. 시장조사 차원에서 이렇게 종종 둘러보곤 하는데요. 이번에 한샘이 구조나 하드웨어에서 많은 발전이 있다고 해서 한번 보러 나왔습니다. 근데 견적까지 받아보니까 너무 궁금해서 벌써 빨리 둘러보고 싶네요. 바로 이 공간이 유로 700 그레이스 모델입니다. 이 공간은 기역자 부분 상부장이 오픈형이라 가벼운 인상을 주는데요. 이 공간에서는 영상 보시는 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실 만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상판이 스테인레스거든요. 이 스텐 상판이요. 관리 난이도가 있어요. 기스나 손자국이 잘 생겨서 핸들링이 좀 까다롭고 이음부나 접합부가 날카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강호하는 업체와 시공자를 실력 있는 분들을 잘 만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주방에서는 디테일이 안정적으로 처리되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나 싱크볼이 일체형인데 꺾이는 부분이 미드웨이로 살짝 올라가는 라인이나 이음새가 정말 잘 처리되어 있더라고요. 가까이 봐도 상당히 깔끔합니다. 생산 라인에서 설계가 잘 되어서 시공 품질에 편차를 줄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도어는 여기 보시면 사틴 유리 패널이에요. 제작 가구에서는 사틴 유리를 쓰려면 진짜 고가 라인의 자재를 써야 되는데 브랜드 라인업 안에서 이 질감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인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틴 유리가 빛을 은은하게 흡수해서 반사를 줄여줘서 조명 아래에서 공간이 한층 더 정제되어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또 유리를 도어에 쓰면 무게 때문에 이 도어 자체가 처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걸 또 한샘에서 허니콤 보드로 무게를 줄이고 수입 경첩과 보강으로 그 문제를 잡았다고 합니다. 이 도어로 냉장고장을 만들고 사틴 유리, 도어 냉장고를 함께 두면 질감이 더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완성도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한쪽 벽면의 장식장은 내부의 트라버틴 패턴과 간접등 덕분에 깊이감이 한층 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안쪽에 슬라이딩장이 있는데 슬라이딩장이 요즘 트렌드인가요? 트렌드이기보다는 생활 방식의 변화에 따른 필요성 때문에 개발한 것 같아요. 요즘은 다들 바쁘시잖아요. 주방 정리에 쏟을 시간도 부족하고요. 그래서 슬라이딩장은 자주 쓰는 조리도구 같은 것들을 바로 이렇게 빼고 꺼내서 쓰고 문만 닫으면 감쪽같이 깔끔해지는 구조니까 매일 바쁘게 사는 분들께는 실감나게 편할 것 같습니다. 슬라이딩 수납장은 실용성 면에서도 좋지만 감성이 함께 느껴지는 포인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집다움이 종종 시공하는 다석 패널 아시죠? 가족끼리 쪽지 주고받기도 하고 아이 그림을 붙여두기도 하면서 가족 간의 거리를 가깝게 하던 작은 소통의 도구로서 활용했던 부분인데요. 이 도어도 그런 방식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뒤에 있는 상판과 같은 재질의 선반도 시각적으로 정갈하고 그 자체로 오브제 같은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이런 선반을 제작으로 풀면 설계, 안전, 시공 디테일까지 고민할 게 상당히 많지만 모듈형 선택지는 고민의 시간을 확 줄여줍니다. 주방에서도 손님이 보셨을 때 브랜드 가구가 많이 발전했다고 느끼시는 부분이 있나요?
하드웨어 부분에서 저는 특히나 그렇다고 느끼는데요. 보통은 가구 공장마다 선호하는 하드웨어의 브랜드가 정해져 있어요. 블럼이나 해티, 헤펠레, 지그라스 원하는 하드웨어가 있더라도 혼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한샘은 브랜드 주방임에도 불구하고 블럼, 해티 같은 다양한 수입 하드웨어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러한 선택의 폭이 있다는 건 단순히 부품을 조합하는 의미가 아니라 주방의 사용 수명과 품질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 블럼 경첩은 10만의 개폐 테스트를 통과했는데 그 정도면 하루에 여러 번 열고 닫는 주방에서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쓸 수 있다는 의미예요. 실제로 써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게 눈에 안 보이지만 체감이 되는 퀄리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한샘이 단순히 외형뿐 아니라 하드웨어의 내구성과 사용의 과정까지 설계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다움의 시선으로 보면 한샘은 보기 좋은 주방을 넘어 생활의 흐름을 설계하는 브랜드로 다가왔어요. 결론으로 말하자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정확하시네요. 이 공간은 유로라인 매트예요. 한샘 주방의 베스트셀러라고 하던데 딱 보면 왜 인기가 있는지 알 것 같습니다. 따뜻한 우드톤 매트 도어 그리고 이 세라믹 상판이 어우러져 실용적인 또 미니멀의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확실히 이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편안한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조합에서 어떤 포인트가 딱 눈에 들어오세요? 제가 봐도 디자인의 통일감이 주는 고급스러움이 있습니다. 또 이 공간은 이렇게 대면형 구조를 통해 개방감을 극대화했습니다. 이런 후드 일체형 인덕션을 사용해서 상부 구조물을 없애다 보니까 시야가 확 열리네요. 특히 가죽 중심의 생활을 하는 분들에게는 이 구조가 생활 효율과 정서적인 편안함 두 가지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제 뒤편으로 보시면 리프트업 방식의 수납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불필요한 시각적 정보가 줄어들어서 공간이 훨씬 더 정돈돼 보입니다. 또 양쪽 벽면은 수납장 대신에 선반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너무 빽빽하지 않게 채우지 않아서 시야가 훨씬 시원하고 이전 주방과 같이 선반 자체가 오브제처럼 쓰이는 점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유로라인은 미니멀함 안에서도 사용자의 리듬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결국 브랜드의 주방의 완성도는 화려함이 아니라 편안한 사용을 설계한 결과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적층형 팬트리장이 특히나 인상이 깊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쭉 빠지는 구조인데 딱 보고 이건 잘 만들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러한 형태의 철물이 기성으로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따로 제작하는 게 아니고서야 구현이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한샘에서는 이 시스템이 옵션 형태로 준비되어 있어서 원하는 위치에 적용만 하면 됩니다. 선반 높낮이가 조절이 되는 형태이고요. 사용 패턴에 맞게 유연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 팬트리뿐만 아니라 주방 안에서 세심한 배려들도 인상적이었는데요. 이 상부장 안에는 접시 그릇을 정리할 수 있는 철물이 이렇게 쫙 있습니다. 그리고 미드웨이에는 조리 도구를 걸 수 있는 고리도 있고요. 이런 포인트는 사용감에 있어서 차이를 크게 만드는데 굉장히 세심하네요. 이런 실사용자 중심 디테일이 한샘 주방 안에서 이미 체계적으로 정리되었다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주방은 구조부터 하드웨어까지 접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이쁘다 비싸다로 비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비교보다는 어떤 가치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구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설계 자유도, 그 다음에 사용 편의성, 그 다음에 비용 구조 이 세 가지로 나눠서 보면 차이가 명확하게 보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설계 자유도입니다. 제작 가구는 원하는 비율이나 형태로 완전한 비스포크 설계가 가능해요. 지배 마감재를 주방까지 그대로 이어 색감과 질감을 완벽하게 통일시킬 수도 있고 손잡이 위치나 도어 간격, 그 다음에 수납 구조까지 정말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거든요. 다만 그만큼 설계 과정이 복잡하고 작은 수정에도 다시 재설계를 해야 하는 등 그런 복잡한 경우가 생겨요. 시간과 정성이 아주 많이 들어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반면 브랜드 주방에서는 정해진 모듈 안에서 설계가 이루어집니다. 색상, 소재, 손잡이 형태, 그리고 수납 옵션 등에서 조합의 폭이 넓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선택지는 제한적이에요. 완전한 자유도보다는 효율과 안정성 중심의 설계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로는 사용 편의성입니다. 제작 주방 가구는 사용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세밀하게 반영할 수 있는 게 강점이에요. 하지만 그만큼 디자이너의 개입이 많고 정교하게 설계하는 과정에서 피로감이 아주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용자 중심의 구조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고민과 시간이 필요한 셈이죠. 반면 브랜드 주방은 처음부터 사용 동선과 수납 동선을 기준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팬트리, 슬라이드
슬라이딩장, 주방 액세서리 등 생활 편의를 위한 구성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건 직접 써본 사람들의 피드백이 축적된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비용 구조입니다. 제작 주방 가구는 자재의 등급, 하드웨어, 마감 방식에 따라서 비용의 폭이 넓고 변동 요소가 많습니다. 작은 변경 하나로도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잡아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견적이 새로 산출돼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건 단점이라기보다는 맞춤 설계 특성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반면 브랜드 주방은 등급별 라인업이 명확하고 구성이 표준화되어 예측하기가 쉽습니다. 가격 체계가 일정해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전체 예산을 세우기 수월합니다. 같은 디자인으로 제작 주방 가구와 한생 가구의 견적을 비교했을 때 의외로 큰 차이가 없다는 점도 흥미로웠고요. 브랜드 주방은 구조가 이미 검증되어 있어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적고 계획된 틀 안에서 안정적으로 진행된다는 점도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감각보다는 시스템이 뒷받침된 디자인이랄까요? 그럼 이거를 각각 어떤 분들께 추천하시겠습니까? 제작과 브랜드는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기준을 더 중요하게 보느냐가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집 전체의 마감이나 비율 하나까지도 설계를 하고 싶은 분들, 즉 공간의 개성과 완성도를 세밀하고 세심하게 다듬고 싶은 분들께는 제작 주방 가구가 어울릴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용 편의성을 중시한다면 복잡한 설계 과정보다는 이미 한번 검증된 시스템 안에서 효율적으로 구성하고 싶은 분들께는 브랜드 주방이 잘 맞다고 생각해요. 비용 구조로 본다면 브랜드 주방은 계획 단계에서 예산 예측이 쉬운 반면에 제작 주방 가구는 자재와 공정에 따라 폭이 넓어서 예산 유연성이 필요한 분들께 적합합니다. 결국 선택의 기준은 내가 어떤 방식으로 집을 짓고 싶은가, 그리고 어디서부터 새로 설계할 것인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가구의 문제가 아니라 공간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오늘 가장 인상 깊었던 한 가지를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 생각엔 결국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브랜드 주방이라고 하면 정해진 사이즈 안에서만 선택을 해야 해서 원하는 비율이나 디테일한 설계가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그 한계가 많이 개선이 됐던 것 같습니다. 팬트리 구조나 액세서리 같은 세부적인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정말 잘 관리되어 있고요. 수납 동선도 사용자의 생활 패턴을 기준으로 설계된 게 느껴졌어요. 슬라이딩 벽장처럼 자주 쓰는 물건을 손 닿는 곳에 정리할 수 있게 한 것도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대면형 구조나 스테인리스 상판처럼 최근의 트렌드나 라이프 스타일을 시스템적으로 반영한 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예전엔 제작 가구만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었는데요. 이제는 한샘 주방 안에서도 가능하다는 걸 직접 보니까 정말 기술이 사람의 생활을 얼마나 풍요롭게 바꿀 수 있는지를 새삼 느꼈어요. 한샘의 기술적 완성도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활을 이해하는 시선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한샘 용산점 방문은 예쁜 주방을 구경하러 온 시간이 아니라 공간을 완성하는 또 하나의 방식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주방은 디자인이자 공학인 것 같아요. 어떤 방식을 택하든 얼마나 오래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느냐가 좋은 주방을 가르는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작이든 브랜드든 본질은 생활을 설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구조와 디테일, 사용 습관이 조화를 이루는 순간 그 주방은 이미 좋은 공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인테리어에 대한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